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여기 문제 몇 개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을 하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풀어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좀 검토를 해보고 아직은 좀 엄두가 나지 않네요. 자, 테마 6번 불공정 법률행위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받고 그다음에 104조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넓게 보면 다 불법원인이에요. 이거 다 불법원인.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될 건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3조이고 104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104조가 포함. 이게 특별 규정. 이게 103조의 특별한 예예요. 103조의 특별한 예. 불공정 법률행위는 뭐냐? 당사자의 궁박, 지금 상대방이 궁박한, 쫓겼어요. 궁박하게 쫓겨 있는데 또는 아무런 경솔한 경험이 없는 무경험 이러한 사람을 이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폭리를 취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겁니다. 예컨대 A라는 물건이 기껏해야 시가 100만 원짜리인데 얘가 10억짜리 합시다. 10억. 시가 10억짜리 물건인데 상대 이 물건 소유자가 궁박한 상태, 경솔한 상태, 무경험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이걸 아주 헐값에 100만 원에 사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한 10억짜리인데 못해도 9억은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에 산다.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데 이 104조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이 103조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했어요. 불법원인 급여. 그럼 이것도 불법원인 급여예요. 104조도 넓게 보면 103조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조문은 몇 조? 746조. 암기하셔야 돼요. 746조 불법원인 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46조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그런데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은 746조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단서에는 그러나 그 불법한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폭리라고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얘가 얻는 이익과 얘가 얻는 이익을 서로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 있어야만 폭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행위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교재를 보시면 104조를 읽어봅시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104조고 746조 본문은 빼고 단서만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단서예요.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맨 밑 그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103조와의 관계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 103조 안에 104조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다. 49페이지 적용 범위에서 첫째 줄에 증여계약, 거기에 밑줄.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일방만 급부하는 일방적 급부. 이거는 저울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조는 이쪽도 급부를 하고 저쪽도 급부를 하는 이렇게 저울질이 가능한 것만 104조가 적용되지 일방적인 급부, 증여계약 한쪽만 주잖아요. 이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인 급부 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104조에 위배될 일이 없습니다. 103조는 적용할 수 있겠죠. 103조는. 그러나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보면 자, 먼저 객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이뤄야 되니까 첫째 줄 현저히 공정을 이뤄야 된다. 그냥 뭐 일반적인 상식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의 주관적인 요건은 한쪽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에요. 궁박, 경솔, 무경험.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있죠.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거기 밑줄. 일부만. 궁박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니은에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알면서 이용, 거기에 밑줄, 알면서 이용. 이게 폭리 의사예요. 폭리 의사.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시점은 항상 원칙이 뭐라겠죠? 둘째 줄에 있는 법률행위시. 법률행위 당시에 이러한 상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법률행위 당시의 요건.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 추정 여부, 이 객관적 요건,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증명을 둘 다 해야 된다는 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되지 객관적 요건만 증명하면 주관적 요건은 당연히 인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이 무효는 동그라미 2번에 절대적 무효, 거기에 밑줄. 이 103조에 위배되거나 104조에 위배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와 비교되는 개념은 상대적 무효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은 절대적 무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요.